흔들거리는 미국 증시,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이거 싹 다 팔고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한국 주식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는 좀 무섭다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을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은 관세 때리고 있고, AI 거품은 의심되는 상황이고, 환율은 치솟고 있고, 코스피는 반도체 하나만 믿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마치 사면초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전 세계 15%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건데요. 안 그래도 관세니 뭐니 하면서 전년 대비 자동차 수출이 26.6%나 폭삭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날린 관세가 어떻게, 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왜 시장은 하락을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15%,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잠재적의 수혜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현재 새로운 AI 기술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 글로벌 보편 관세를 즉각적으로 시행을 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EU,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인도에서 무역협정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보복관세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관세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환율이 높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외인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 1444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이면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빠져나갔고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후반부의 결론이랑 같이 말씀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보복 관세, 이러한 프레임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는 AI 관련된 악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AI를 개발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 클로드 코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실제로 저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여기 읽어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코드의 상당 부분이 AI에 의해 스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자 역시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빠르게 찾을 것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업계가 비상이 난 거죠. 이 클로드 코드가 코딩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알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때문에 지금 IBM 주가가 마이너스 11% 빠졌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회사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IBM이 이렇게 마이너스 11% 빠졌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진 게. 그래서 현재 거시경제 환경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회의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환경을 파악을 했으면 지금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실물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산 가격을 떠받치던 구조적인 기둥들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내용을 보시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지금 3,82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명하게 좀 많이 올라간 자산 가격들에 대해서 경고 시그널로 자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확인해 보시면은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3,820억 달러 어치입니다. 한국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미국 증시는요, 기관들은
팔고 있고, 그리고 내부자도 팔고 있고 개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소 좀 리스키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반도체 섹터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취약한 구조인데요. 지금 SK하이닉스 사상 첫 100만원 터치, 코스피 또 최고치 찍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신고가, 엔비디아 실적의 분수령이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이 구조 자체가 반도체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고 관세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문제가 없겠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 시장의 실물 경제는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매매 계약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화물 운송 지수가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죠. 한국 역시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가계 부채 부담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소비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뜩이나 여기서 AI가 지금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고 확장이 되고 생태계가 커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겠지만 새로운 AI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더욱더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게 되고 해고된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해고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소비를 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경기 침체가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역시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변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뉴스로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미국 증시 자체도 크게 방향성으로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조금이라도 뭔가 의구심이 들게 나와주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움직임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폭등을 하거나 라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국정연설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 관세, 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한국 시장에 또 같이 변수로 작용이 될 거고요. 현재 한국 시장의 변수는 당연하게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이란 긴장 사태, 그리고 나서 현재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연간 매도한 순매도액보다 지금 2배 정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정말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어떠한 구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무래도 기관이 탈출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금융주, 기술주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기술적,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하게 지금 횡보를 오랫동안 지속을 했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상황이 납니다. 잠시 후에 차트도 같이 봐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코스피는 현재 반도체 착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실물 경기 지표나 내수 소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구간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인 금, 은 이런 부분들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주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투여를 하든가 아니면
달러를 좀 가지고 있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리스크 해칭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IBM 차트 보시게 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긴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약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매물대 구간까지 도달을 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졌다고 해서 매수로 보기에는 다소 미스키한 그런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0월부터 계속 박스권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24,000에 대해서 계속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뚫지도 못하고 강하게 이탈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24,000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중 축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6,000P가 코앞입니다. 정말 코앞이네요. 6,000P, 7,000P 계속 날아갈 수 있을지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하게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효성중공업 한 10%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때쯤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공업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하게 차트 분석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밑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해보고 종목 분석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